안녕하세요. 생활해지입니다. 요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과장된 마케팅 속에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품을 추천하는 대신에 널리 알려진 오해를 바로잡고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제품이 좋을지,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제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장품 회사들도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화장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피부의 수분 장벽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 기초를 잘 지킨다면 새롭거나 신선한 제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습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얼굴이 당기는 것은 물이 증발하여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이죠. 건강한 피부라면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나가겠지만 피부가 약한 경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보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보습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가게에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보습제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습제 자체보다는 내 피부 상태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의 피부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 보습제가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죠.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나서 트러블이 생겼다면 다른 로션을 사용하면 괜찮아진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로션의 성분이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화장품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출시되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제형은 비슷하죠. 그래서 트러블이 나는 것은 보통 제품이 아닌 내 피부 상태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느 날은 다른 제품을 발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자신의 피부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제품은 안 맞는 거야, 저 제품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단순한 예로 어떤 분은 이 보습제를 바르니까 살짝 따가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발라봤더니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 이 제품과 내 피부가 영원히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피부 상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품을 추천했는데 처음에는 따가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적인 요인만을 탓하지 않고 본인 피부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땡기는 것은 왜 발생할까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은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수분 보충은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스테틱 살롱에서 랩핑을 받으면 얼굴이 물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피부 장벽은 생각보다 매우 단단하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피부에 발라도 그것이 피부까지 깊숙이 새우며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이미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했을 겁니다. 피부의 주된 역할은 바깥으로부터 나쁜 물질이 몸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성분들이 피부 장벽 위로만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효과를 조금 의심스러워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왜 그런 것이 좋아 보이는 걸까요? 발랐을 때 피부의 각질과 임지질 부분에 유분과 수분이 흡수되어 번들거리고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결과는 일시적이며 지속적이지 않아요. 한두 날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은 부분만이 아니라 피부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관리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피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피부에 발랐다고 모든 성분이 흡수된다면 매일 수영장에 가는 어떡하나요? 혹은 바닷가에서 자주 해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바닷물에 온전히 흡수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바깥에서 피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습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습제의 역할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건조함을 완화해주는 것이지만 사실 영양분을 주는 일은 피부의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과하고 피부 외부에만 집중해서 보습제를 발라주지만 실제로는 먹는 것,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싶나요? 피부가 당기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니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로션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땡겨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신에 로션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땡기면 수분이 부족한 것 같네요. 물을 더 많이 마시자, 잘 자자,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자 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품의 관점이 아니라 피부의 균형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제품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안전성과 범위 안에서 출시된 제품들은 효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품을 발랐을 때 자극이 없었던 것이 확실히 예민할 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으려면 민감성을 타겟으로 한 로션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 피부부터 건강하게 만들자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싶다면 피부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것을 직접 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전체의 2%에 불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그것은 화장품이나 시술로 해결할 수 없는 영향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생활해지의 영상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부터 제 내면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신경 써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